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인서울 대학 보내기의 저자 박원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들께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터영어 정인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 우리나라 아이들이 참 영어에 관심도 많고 학교에서 10년 이상을 영어를 주요 과목으로 배우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영어 말하기를 힘들어 하는지요. 제대로 영어 말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맞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질문들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네. 그리고 공터영어를 운영하면서 이 숙제를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해요. 네. 근데 오랜 시간 고민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네. 순서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영어도 하나의 언어인데 모국어를 학습을 했었던 순서와 영어를 학습하는 순서가 완벽하게 바뀌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네. 저희가 모국어를 공부했던 순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엄마 나 왔어 이러지 않잖아요. 네, 울음 그리고 웃음 네. 이 정도 옹알이 수개월을 네. 있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나?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죠. 네. 그러다가 많이 들었던 단어에서는 엄마라고 말했을 거고 맘마라고 말했을 거고 네. 그래서 순서가 들었고 말했고 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면서 지나가면서 엄마 이건 어떻게 읽어? 읽는 걸 궁금해 했었고 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받아쓰기를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모국어가 안착됐던 순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를 지도했더라고 하면 네. 영어를 졸업하고 말을 바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영어를 학습할 때는 저희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요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알파벳 쓰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면 네. 이제 음가 학습, 파닉스라고 하는 이제 음가 학습 책을 읽어야 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학교 과정으로 들어가면 듣고 말하는 거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택상 이렇게 해서 오랜 영어의 숙제 영어를 하고자 하는 목표는 말을 하고 싶단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은 만점 맞기 그래서 문자 영어로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문자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쓰는 연습, 읽는 연습 위주였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졸업을 해도 영어에 대한 말하기에 대한 갈증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우리가 이제 언어로서 그리고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 순서대로 소리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듣고 난 후에 말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말문이 트이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영어를 처음서부터 알파벳으로 그리고 파닉스로 하루 글자로 읽기로 이렇게 해서 시험 위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서의 영어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좀 실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그런 연습 없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문도 안 트이고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영어 말문을 활짝 트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환경에 대한 노출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네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말문이 가장 쉽게 트이는 방법은 유학을 가는 거겠죠. 아유, 다들 그럴 수는 없죠.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말문 트이는 거는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튀어 확신을 갖고 있죠. 네.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축척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엄청 조급해하고 그리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매번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확인을 못하니까 불안하고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기다려주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말문이 열리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 돼서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방법인 거를 알고 있으면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소리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풋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웃풋하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기존의 확인 방법은 시험을 보고 확인하고 될 때까지 이런 과정들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스트레스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학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엔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서로 뉘앙스, 표정, 그리고 서로 관계 맺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천천히 스트레스 없이 즐거워하면서 아웃풋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말문을 트이게 하는 부분들은 아웃풋하는 과정에 학습자도 그렇고 교수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뭔가의 결과물을 반드시 끌어내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부분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압력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걸 학습으로 받아들여서 인풋한 만큼 아웃풋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말문 트이는 부분들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풋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웃풋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없고 재밌게 즐겁게 하자.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충분한 인풋, 그러니까 언어 노출을 받으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충분히 듣고 이렇게 언어 노출을 받은 후에 이제 또 자기가 말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또 너무 스트레스 속에서 이렇게 막 강박관념으로 막 빨리 해라, 뭐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좀 재미있게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아웃풋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또 아이들,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실제로 수행평가 같은 걸 한다는 거죠. 스피킹 같은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말을 툭 던졌는데 아이가 아무 준비도 없는데 대답은 할 수 없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뭔가 딱 질문을 하면 아이가 어머 이거 시험인데 이거 말 못하면 이상하게 하면 선생님이 나한테 스피킹 점수를 못 주실 거야,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학교 같은 데서 수행평가 할 때는 아이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다 알려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얼한 그런 인터랙션이 안 되는 가운데서 그냥 아이가 어떻게 말하는지 암기 테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 현장의 고민이기도 해요. 실제로 스피킹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이게 참 아이들한테 그 오센틱, 그러니까 아주 그 진짜의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고,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왜 영어 마을이라는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또 그것도 퇴색되고 다 이제 쇠퇴돼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영어를 말을 입을 좀 틔워주는 거, 이거 진짜 영어 교육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의 조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인풋과 아웃풋의 조화가 즐겁고 재미있다라는 인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인풋 아웃풋의 경계가 아이들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가 놀이와 학습과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실패의 경험이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 새로운 도전이구나, 이런 인식의 전환이 맞이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밌어 하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한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즐겁게 발화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게 저희 교육자의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표 수업이라고 하는 게 요즘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프레젠테이션의 1차적인 단계는 자신감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준비된 상황을 주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내가 생각한 부분들을 자신 있게 말해보는 경험의 시간을 주는 게 프레젠테이션의 학습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 네. 저희 공통영어에서 우리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에 변천사를 보게 되면 더 잘해보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보여요. 첫 달에 발표한 부분들이 친구가 느끼기에도 이 부분은 좀 부족했어. 다음 달에는 발음을 좀 더 연습해야 되고 주제를 좀 더 보강해야 되겠어. 세 번째 달에는 친구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 할 때 나를 주목했어. 그러면 손짓을 조금 더, 눈빛을 좀 더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접어야겠다. 머리 모양을 좀 이렇게 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에 진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극적인 성격도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영어에 대한 흥미도도 조금 올라가는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수업은 1단계 학생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쓰는 부분들 단순히 아이들이 이거 왜 써요? 첨삭받기 위해서 써요? 이렇게 재미없었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쓰겠죠. 근데 그거를 아웃풋하면서 아웃풋하는 과정을 즐기고 더 잘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동기부여도 스스로 받게 되는 과정이어서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학습 부분에 대한 효과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그런 좋은 점이 있군요. 일단 프레젠테이션은 자신감 상승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네, 또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리면은 좀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꾸준히 하다 보면 처음에 어색한 그런 것을 다음부터 더 잘할 수 있고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신의 변천사를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셀프 코렉션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참 맞습니다.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주 매력적인 방법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플립 러닝에 또 1단계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학습의 또 기초 단계가 되더라고요. 네네. 프레젠테이션 학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승전결을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다시 이제 청중한테 알려주는 플립 러닝 학습의 또 기초 단계가 토대가 마련되는 성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알았다 또는 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남한테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그거를 제대로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너무 시험 위주,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대강 몰라도 그냥 대충 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하나 찍으면 맞으면 아싸 이러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맞고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남한테 친구들 앞에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 플립 러닝도 요즘 아주 뜨겁게 이렇게 인기를 얻는 그런 핫한 그런 러닝이고 프레젠테이션도 정말 좋은 영어 스피킹의 한 공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